또 이재명 후보 최근에 이 장남의 군병원 이 특혜 의혹 관련해서 지금 해명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 해명한 이후에 국민의힘에서 추가 의문점을 또 제기했습니다. 자, 어떤 내용으로 추가 의문점을 제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재명 후보의 장남 정모 씨가 이제 군에서 일을 할 때 그때 이제 발목 인대가 파열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무려 한 3, 4개월인데 정확한 기간은 지금 나오지 않습니다. 2018년 8월부터 이제 2년간 근무를 했는데, 근데 정확한 기간은 나오지 않는데 그때 당시에 그럼 어떻게 해서 과연 그렇게 오랫동안 바로 국군 병원에 입원을 했느냐. 그게 무려 200km나 떨어진 자리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는데 어쨌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거는 정식으로 청원 휴가를 받아서 민간병원에서 수술을 했고 그 다음에 국군병원에서 입원을 했던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그때 당시에 인사명령서가 청원 휴가를 냈는데 인사명령서가 아예 없다는 거예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 장기간 동안 멀리 떨어져 있는 군수도 국군 병원에 입원을 하려면 인사명령서가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인사명령서가 확인되지 않았다라는 의혹이 제기됐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 측에서는 아니다, 합법적으로 명령을 받아서 입원을 청원 휴가까지 내고 입원을 한 거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국민의힘에서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청원 휴가 신청서 또는 허가서도 지금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서류가 존재하지 않는 셈이잖아요. 인사명령서는 당사자가 아니면 확인할 수 없으니까 장남이 직접 신청해서 나오면 확인시켜 주겠다라는 게 어제 입장이었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일단 확인이 아직 안 된 상황이고요. 네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주당 측에서는 그 아들이 인대 파열로 청원 휴가를 받아서 민간병원에 수술을 하고 그리고 국군수도병원에 간 것이라고 했는데, 국민의힘에서 확인해 보니까 청원 휴가 그 사실도 지금 확인되지 않는다. 네. 이 부분을 문제 제기를 추가로 한 것이죠. 네. 그러면 두 가지 서류를 이제 다 확인을 해야 되는 이 문제는 일이 간단해요. 왜냐하면 일단 국방부에 자기 자신이 요청하면 바로 준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청원 휴가서 그리고 인사명령서 이걸 확인하면 되고, 사실 인대 파열이 제가 되면은 가볍게 되면 2, 3주면은 바로 치료가 되고 길게 되면 6개월까지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3, 4개월 정도 만약에 군대 복무 기간 동안에 만약에 그 정도로 파열이 됐다면은 상당히 중상이잖아요. 그럼 부대원들도 많이 알았을 거 아닙니까? 당시에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 다 물어보면 금방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다. 빨리 저는 이재명 후보 측에서 확인해가지고 그냥 그거를 내주면은 굳이 이게 진실이다, 가짜뉴스다 이런 얘기만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말씀대로라면 그렇게 복잡하거나 힘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이 절차가. 자, 그렇지만 이 민주당 선대위는요. 자, 국민의힘이 추가로 제기한 이 의혹도 또한 가짜뉴스다라고 선을 명확하게 또 그었습니다. 선거를 어지럽히는 가짜뉴스에 대해서 엄중하게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전주의 의원은 이재명 후보의 장남이 국군 수도병원 입원 전 청원 휴가를 사용한 기록을 찾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후보의 장남은 군 복무 중 발목 인대 파열로 민간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국군 수도 통합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청원 휴가를 사용했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특혜도 없었습니다. 교수님, 정상적이었다. 그리고 특혜도 없었다라고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가짜뉴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두 가지 서류를 확인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전주의 의원은 자기 나름대로 이제 조사한 내용을 밝힌 거니까 또 선대위는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의견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를 찾아보면 될 것 같아요. 뭐 이제 국방부의 절차를 따라서 어떤 형태로든 자료를 가져와서 뭐 제가 볼 때는 양측 다 이거 얘기하지 않겠어요. 좀 기다려 보면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가 확인될 거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쯤이면 혹시 확인이 될지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제가 보기에는 하루면 되는 거죠. 뭐 국방부에 얘기하면 그 하루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또 기록이 없다, 못 찾겠다, 이러는 일이 혹시 있진 않을까 해서. 자, 지난 25일이었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민주당 쇄신론의 큰 줄기 가운데 하나로 자신의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송영길 대표가 86 용퇴론의 첫 테이프를 끄는 이후에 추가적인 선언이나 움직임들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제 민주당 선대위는요, 지난해 총선 불출마 선언을 했던 86세대 대표 정치인이죠, 우상호 의원을 선대위 총괄 선대본부장으로 임명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86세대 대표 인사를 선대위 선장으로 앉힌 것, 글쎄요, 지금 86세대 용퇴론을 주장하는 분위기에서 86세대 대표 인물이 선대위원장이 됐어요. 이거는 글쎄요, 앞뒤가 안 맞는 게 아니냐는 내부에서의 비판도 있잖아요. 그 내부의 비판이 이 얘기가 아니고 무슨 네. 얘기냐면 586에서 얘기하잖아요. 586 세력들이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가 얘기했는데 그 뒤에 이제 따라서 하신 분이 없어요. 우상호 의원은 대선 출마 지난번에 이제 하면서 본인이 안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이미 그러니까 총선 출마 안 하겠다고 이미 선언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상호 의원은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아마 총선 출마 안 할 거고요. 송영길 대표도 물론 안 하신다고 했으니까 안 할 거고 나머지 분들이 뒷따라 안 하는 부분에서 비판을 한 것이지 네. 우상호 의원을 향해서 비판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맥락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네. 지금 이제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선거 기간 동안 이제 선거만 돕는 거잖아요. 네.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사실 586 용태론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어떤 취지 자체는 국회의원들이 너무 오랫동안 그 586이라고 하는 세대들이 지속적으로 정치를 하면서 그렇게 해온 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였고 정치 쇄신을 위해서 젊은이들이 좀 국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자는 거니까 선대위라는 지금 한 40일 남았잖아요. 40일 동안 선거에 남아서 일을 하는 거니까 그거하고는 특별히 연계가 없다고 저는 보고요. 본인이 약속하신 것처럼 출마 안 하실 거니까 네. 뭐 전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안 하시겠죠.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